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요즘 이 중국 제로 코로나가 이제 드디어 풀리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 많은 내용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된 한국 언론을 볼 때면은요, 최근에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는 2022년 12월 8일 오전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이런 분위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국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좀 오래 사신 한국 분들은요, 사실 따로 만나거나 사석에서 뭐 밥을 먹거나 그냥 간단히 티타임을 하거나 할 때 하는 얘기 중에 우리나라 언론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좀 전반적으로 항상 그렇게 자극적인 기사만 그렇게 내보내다 보니까 실제 중국 모습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어떤 그 약간 그 구석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참 종종 많이 하거든요. 어쩜 이렇게 뉴스에서 우리가 사는 거고 다른 내용이 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사실 이 언론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그 아는 지인 중에도 이 언론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보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참 이 못하는 게 없었던 그런 분이셨는데, 예, 지금 이제 그런 데서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거기 이제 계시는 거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우리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능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명감까지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중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꼭 중국만의 이슈는 아닐 수도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뭐 갑순이하고 갑돌이가 뭐 되게 행복하게 삽니다, 이런 건 뉴스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누가 누구를 뭐 때렸다, 죽였다, 사기를 쳤다, 뭐 마약을 팔았다, 이런 게 뉴스가 되니까 좀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좀 얘기가 옆으로 빠졌지만 다시 중국 코로나 지금 방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중국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폐기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막 많은 새로운 기대감들이 들어가고 이런 분위기인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요, 제가 지금 중국 칭다오라는 곳에 있는데, 칭다오의 상황도 제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더불어서, 그 산동성, 칭다오가 속해 있는 산동성도 인구가 1억이 되는 지역이고요. 제가 이렇게 뭘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먼저 꼭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저를 빼고 저희 가족이 다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중국 사람의 눈높이에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와 한국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학교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누가 확진자가 나오고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는 굉장히 비상이 걸리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가고 나서 누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한 3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도 당연히 사망자가 발생을 할 거예요. 확진자 안에서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할 건데, 이 중국이 한국보다 인구가 한 30배 정도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인구 빼고 나머지가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중국은 한 9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뭐 1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이 정책을 풀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칭화되었나요? 북경되었나요? 연구소에서 예측을 해보니까 중국은 한 155에서 156만 정도는 사망을 할 수가 있다, 이 정책을 풀었을 때. 뭐 이런 지금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지 않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지금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했을 때에는
PCR 검사를요, 모든 중국 사람들이 무료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PCR 검사를 안 한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유료화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자가키트로 자기가 돈 주고 사서 해야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정책이 굉장히 모든 국민들의, 중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순조롭게 가는 분위기가 결코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중국을 바라볼 때는요, 주로 이제 경제라는 측면에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자,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을 할 때에도 중국은 어떤 그 돈을 벌어주는 그런 어떤 경제의 대상으로 많이 좀 봤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도 다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가족들하고 단란하게들 살고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이러면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또 만약 학교에서 누가 확진이 돼가지고 이게 빨리 전염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에, 그 이렇게 확산이 확 늘어나면서 이 생겨나는 이 공포감을 우리나라도 쉽지 않게 극복을 한 것 같은데요. 과연 중국 사회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확실히 지금 느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짧은 영상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가급적이면 중국 현재 좀 날것의 정보를 드리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는 차코페페입니다. 앞으로도 제 위치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